드디어 희망찬 2023년이 밝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묘년인 올해는 검은 토끼 해라더군요. 원래 토끼는 다산, 풍요와 더불어 재앙을 물리치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검은색이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니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올해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쓰고 김유경님이 옮긴 사람을 얻는 지혜란 책인데, 이 책은 인간 본성과 인간 관계에 대한 최고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니체와 쇼펜하우어도 극찬했던 책이라고 하죠. 내용은 300개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 형식의 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점마저도 가려주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라. 결점을 남기지 말라.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점은 명성에 흠이 되는데 악의는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계속 결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결점을 월계관으로 숨길 줄 알았다. 카이사르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월계관을 쓰고 다녔다.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 각자의 약점을 파악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의지를 움직이겠다는 결심보다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사람마다 어디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지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우상을 섬긴다. 어떤 이들은 명성을, 어떤 이들은 이익을, 그리고 대부분은 쾌락을 숭배한다. 따라서 저마다의 우상들을 알아내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 남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암시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라.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다. 암시를 이용해 기분을 떠보거나 은밀하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는 다른 암시도 있는데 그것은 악의적이고 아무렇게나 던져진다. 그리고 시기심이라는 독초와 맞닿아 있고 정념의 도구로 더럽혀져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번개와 같아 은혜와 존경을 무너뜨린다. 대중의 빈정거림이나 특정 악의가 담긴 음모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도 높고 낮은 주의를 막론하고 이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무너졌다.
이와 반대인 암시는 호의적이고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암시를 던지는 신중한 기술만큼 그것을 받는데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방어를 잘할 수 있고 그런 발사가 예상될 때마다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속한 반감은 인생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감을 갖지 말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탁월한 자질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반감부터 갖는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저속한 반감은 저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지혜롭게 고쳐야 한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영웅들에게 호감을 품으면 이익이 되고 반감을 품으면 명예가 실추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우수성. 가장 먼저 하면서 탁월하기까지 하면 그 우수성은 2배가 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일할 때 앞서한 사람들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불사조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명성의 상속자가 된다. 하지만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두고 싸워야 한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모방품일 뿐이라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다. 예리한 통찰력이 탁월함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면 지혜는 그런 노력이 사라지지 않게 보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참신함 때문에 영웅 명단에 오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2번째로 하기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하길 원한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 평생의 고통을 떠안지 말라. 불쾌함을 피하라. 이것은 공경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받지도 말라.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아부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씁쓸한 험담을 듣는 일만 즐긴다. 마치 도옥 없이는 살지 못하는 미테라스 왕처럼 매일 불쾌감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들을 잠깐 기쁘게 해주려고 평생 고통을 떠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또한 조언만 해주고 떠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행복을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 교훈을 기억하라.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를 얻을 때 조심하라. 사람은 주로 정보에 의존해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은 많지 않고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귀는 진실의 쪽문이자 거짓의 정문이다. 보통 진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문데 멀리서 올 때는 더 그렇다. 늘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감정들이 섞여 오기 때문이다. 정령은 닿는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물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좋지만 때로는 불쾌한 게 정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쓴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도 잘 걸러 들어야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의도를 발견하고 어느 발이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극단으로 가면 바닥이 드러난다. 좋든 나쁘든 극단으로 가지 말라. 어떤 현자는 절제가 곧 지혜라고 했다. 너무 엄격한 정의는 불의로 전락하고 오렌지도 너무 많이 짜면 입에 쓰다. 즐길 때라도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 재능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바닥이 드러난다. 너무 포악하게 억지로 젖을 짜면 우유 대신 피가 나올 것이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 관대하게 처신하라. 또한 처신이 탁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시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모든 일을 너무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는 더 그래야 한다.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일부러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관대하고 예의가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통치 않은 일에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인과 가족,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그냥 못 본 척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지나친 간섭은 화를 부르고 그게 성격이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불쾌함 혹은 불쾌한 것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일은 일종의 미친 짓이다. 대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수용 능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줄 아는 저명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그리고 나쁜 말도 간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점만 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말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보통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하지만 말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키 큰 게 낫다.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는커녕 망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에게 쓸모가 없어진 장신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지 말라. 매사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항상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결국엔 싸움이나 비빌스러운 일로 만든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뒤로 던져야 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래 문제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데 괜히 신경 써서 큰 문제가 된 일도 많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쉽게 끝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치료법이 되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문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는다. 남의 흠이나 들천에 자기 흠을 덮으려 하지 말라. 녹색 책이 되지 말라. 남의 치욕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자기 명성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흠이 지워지지 않으면 남의 흠으로 자기 흠을 덮으려 한다. 아니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위로일 뿐이다.
도시 오물이 담긴 하수구 같은 그들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더러운 곳이 많이 파헤쳐질수록 더 더러워진다.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드물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결점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살아있더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하고 넌덜이 나는 인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절대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명성을 떨어뜨린다. 불평은 위로하는 연민보다 화나게 하는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즉,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첫 번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구실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불평함으로써 미래의 불평을 초래한다. 또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면서 과도한 응석을 부리다가 경멸을 받는다. 차라리 자신이 받은 호의를 칭찬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주의 깊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적들을 저지하고 친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들만 알린다. 집요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한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집요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라.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것은 취향 때문에 얻는 장점이다. 벌은 벌집을 지으려고 단맛을 쫓고 독사는 독을 모으기 위해 쓴맛을 쫓는다. 취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것을 쫓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와 지성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하며 치부와 오점을 가득 모은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닌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형벌에 가깝다. 그들은 늘 고통에 시달리고 불완전한 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더 행복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한다. 양극단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뿐이다. 진부함을 피하려다 기이함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양극단은 명성을 떨어뜨린다.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모든 일은 일종의 어리석음에 가까워진다. 기이함도 일종의 속임수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참신함과 짜릿한 느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거짓이 드러나면 심한 치욕을 당한다. 이것은 일종의 감언이설인데 정치적 사안에서 이런 쪽을 따른다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하지도 진실도 다 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만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이라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속는 사람은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데 둘 중에 후자가 더 나쁘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때때로 망각에 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느껴진다. 보통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악당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얼간이다.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쁜 일에는 무심하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망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잊는다.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도 알맞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것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예외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란 300가지 잠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20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올리며 이만 은빛 인사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